그러니까 어쨌든 LH도 이제 국가 기업이 공기업이에요. 예. 공기업은 결국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주민들을 위한 기업인데, 국민들을 위한 그런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이지팀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주제로 방송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저희가 한 몇 번 언급을 드렸죠. 그 평택 지제 역세권 그 컴팩트시티 개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보상 절차라든지 이제 뭐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LH에서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대요. 그 얼마 전인데 어제죠? 4월 30일. 4월 30일에 그저께 그 방송 저희 촬영 날짜로 그제 했는데,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직접 이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라든가 후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LH에서 어떤 설명회를 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저기 보면 굵은 글씨로 있어요. 요렇게 한 표시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제목 타이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요 밑에 요 평택에서부터. 요만큼이요. 그래서 이제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죠. 이게 정식 명칭이 전력 환경 영향 평가하고, 옛날엔 전력 영향 평가하면 끝이었는데 요새는 또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뭐 이런 기후 변화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제가 블로그를 한번 다 올렸었거든요. 그 전력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그게 조금 뭐 내용을 조금 더 했고, 환경 영향 평가를 보니까 여기에 와서 뭐 동식물이라든가 뭐 어류라든가 싹 다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10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시간 한 반 정도 했는데, 전반적인 그 뭐 결론은 LH가 뭐 원하는 대로 끝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 설명회는 LH가 주최를 한 거고, 뭐 법적인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LH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요 가운데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은, 이 LH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질 않았어요. 일간지에 한 번, 지방지에 한 번 신문 공고를 냈다 그러는데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짚었던 게 이제 그냥 딱 법적인 유행 절차만 딱 갖춘 거네요. 그냥. 절차만 그렇게 갖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대체적인 그 흐름이 여러 이제 원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마이크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를 했을 때, 왜 원주민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니네 마음대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냐 했더니 하는 소리가, 지금 공람 중이니까 거기다 의견서를 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 이제 컴팩트 지구가 45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37만 평에다가 지주가 4,221명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원주민들한테 좀 통보를 하던가 아니면 마을마다 이렇게 현수막을 좀 걸던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뭐 지제 비대위라든가 방충리 비대위 쪽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단톡방이나 뭐 이런 데를 올리긴 했고, 뭐 마을에다 현수막을 걸었다고 하지만은 본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각 가가호호 우편물로 해서 그렇죠. 그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4천 몇백 명 되는데 우리가 대대로 살던 땅을 수용을 하면서, 강제 수용을 하면서 그 편지 한 번 못 보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LH는 개인정보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까, 땅이 평택 땅이라서 평택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주가 또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던 땅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그러면 LH하고 평택시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이 돼서 그것도 안 되냐? 대답이 없어요. 일단 들어도 막 제가 속이 막 고구마 한 100개나 먹은 것처럼 답답한데.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밑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사진을 2장을 찍었는데 네. 왼쪽에 보면 이제 사회자예요. 여자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키도 크고 이런데 목소리는 개미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설명회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LH가 의도적으로 여자 그 사회자를 올려놓은 거 아닌가. 뭔가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뭐 좀 여자분이니까 제가 이게 무슨 성 뭐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자분이 사회자로 왔을 때는 우리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그런 걸 사전에 좀 이렇게 이렇게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마이크 잡고 계신 분은 누구냐면 저 단상 밑에 있는 분이거든요. LH의 인허가 담당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막 질문을 하면 저분이 이제 대답을 했는데 저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두루뭉실하게 그냥 가장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말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답답했어요. 저도 뭔가 이제 현장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예.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는 뭔가 네. 이렇게 직감이 오는 건 왜일까요? 그래서 요 한번 생략 그 내용을 한번 박스를 한번 쳐보죠. 네. LH가 지난 3월 달에 이거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냈거든요. 네. 거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벌써 이미 공지를 해놔 버렸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LH가 지난 3월 자료에서도 설명회 및 공청회 생략에 관련해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온 게 있는데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 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이렇게 했고 이제 4월 30일 날 제가 조금 일찍 갔거든요. 네. 일찍 갔더니만 송탄 출장소 이제 아주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붉은 띠를 메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반대 뭐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보니까 어떤 비대위에서는 집회 신고를 했어요. 많이 해본 팀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집회 신고를 안 하면은 경찰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집회 신고한 거기서는 이제 정당하게 네. 이제 이렇게 피켓을 걸고 막 붉은 띠를 메고 이랬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거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집회 신고를 안 해가지고 현수막을 준비하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제가 눈으로 한 몇 명을 봤어요. 몇 명을 보고 그러고 이제 여기 북부 문양회관 소 공연장에서 하는데 좀 작더라고요. 제가 큰 공연장에는 교육받으러 몇 번을 가봤는데 소 공연장은 이번에 처음 갔는데 거기 내부에는 붉은 띠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벌금을 물리더라고요. 그리고 쟤네들이 이미 저렇게 해가지고 만일 항의가 반대가 시위가 세서 만일 이게 뭐 설명회가 무산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벌써 저렇게 다 해놓고 있다는 거였어요. 딱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겠다. 예. 네. 그래서 요게는 이제 밑에 동영상은 네. 밑에 보면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이 이렇게 다 이제 PDF로 받았거든요. 네. 제가 다 올려놨는데 네. 이거 뭐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읽어주시는 낭독하는 사람이 저 내용이 한 40페이지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 별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느낌만 어떻게 했는지 이제 느낌만 빠르게 볼게요. 예. 페이퍼 자료를 띄워놓은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띄워놓고. PPT 자료를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배부한 자료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성의가 없게 화질도 아주 흐리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참. 예,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성의가 예. 없네요. 예. 그러니까 완전 법적인 요식 절차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LH에서도 그래도 좀 이렇게 고위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LH에 저희는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가 이제 거기 하니까 아는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네. 많이 만났더니만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LH는 자기네 이제 사업이니까 시행자니까 저렇게 간다 하더라도 네. 이게 평택당이잖아요. 네. 그럼 평택시의 관계자들 네. 시장은 차마 못 오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하다가 시장이 22번이나 국토부에 건의해서 저렇게 그냥 넘긴 거니까 정말 여기 오면 얼마나 항의를 듣겠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에 뭐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사람 있죠. 네. 가운데 사람 LH 직원인데 제가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명을 하고 이제 그 설명 자료를 받았는데 저분한테 물었어요. 그럼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12월에 지구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들어갈 거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까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이 보상 절차로 들어갈 거 아니냐? 맞대요. 그래서 기본자 조사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뭐 지작물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갈 거래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항의를 하든 말든 이 설명회가 뭐 제대로 되든 말든 벌써 그런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절차대로 그냥 가는 거였어요. 지주분들은 뭐 몇 분이나 오셨나요? 제가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요. 생각보다 적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회가 있는지. 저도 하루 전날 알았어요. 지주가 이렇게 알려줘서. 제가 비대위 쪽에 일을 양쪽 비대위 일을 해줬잖아요. 비대위에서도 저한테 안 알려줬어요. 방충리에 계신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요 내용은 이제 아까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고. 예, 예. 자, 내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다 초안입니다. 네. PDF로 이렇게 다 해서 네. 이게 이제 지난 3월달에 그 환경영향평가 초안 나왔던 거를 정리를 이렇게 다 한 거예요. 네, 이거를 보면서 그냥 뭐 따로 브리핑 강의 아니라 읽어주는 수준이었다. 이겁니다. 그냥 네. 이겁니다. 이거. 예. 자, 요 내용.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다 아는 거죠. 네. 이제 뭐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동면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137만 평에다 3만 3천 들어오는 거다. 뭐 이거죠. 뭐 들어볼 거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가 제 눈에는 좀 허접해 보였어요. 아니 이거도 다 언론에 나온 자료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네. 토지 이용 구상안이 지난번에 1안이 있고 2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1안으로 이게 거의 결정을 했어요. 네. 제가 그때도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보면은 주택 용지가 29%거든요. 네. 근데 2안은 주택 용지가 5% 정도 했어요. 그리고 상업도 여기 9.5인데 네. 뭐 9.1인가 이렇게 되고 이게 조금 그리고 요거에서 제가 이제 뭘 보냐면은 여기가 지제역이거든요. 네. 지제역이고 여기 지금 4차선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네. 요렇게 요렇게 지금 4차선 도로가 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안대로 하면은 그 도로를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가 지제역 2번 출구인데 저기가 굉장한 상업지역의 노른자위 땅이 될 건데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 그때 저번 이 안에 보면 여기가 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LH에서 뭐라고 했냐면 토지 이용 계획 아닐 뿐이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 말 안 믿어지죠. 예, 안 믿어지고 정말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덕신도시를 봐라. 상업지역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식산업센터 1층에도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이주택지에도 상업지역 하다 보니까 지금 고덕신도시도 상가가 그냥 막 완전히 공실이고 이런데 불 보듯이 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뭐 자족용지라든가 뭐 지원시설이라든가 결국 상업이 다 들어올 거 아니냐. 상업을 좀 줄여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다가 원주민 분들이 LH에다가 항의 내지는 이런 거 했던 거를 좀 정리를 다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 5월까지 됐고요. 예, 거기까지 끝났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5월 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요 밑에 이제 2개가 되죠. 예, 2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2024년 12월 올해 12월 살에 이제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이 되고 26년에 지구계획 승인. 그래 전에는 저기를 이제 실시계획 승인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1안, 2안 이렇게 나왔는데. 상업용지 비율을 좀 줄여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협의하겠다 그런 끝이죠. 네,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주시죠. 아랫부분이요. 예. 이에 대하여 주민 대표분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주민 대표의 참여가 없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건 무효다. 지제 컴팩트시티 중앙에 삼성 반도체 가스공장이라는 위험물 시설이 있을 수 있겠냐. LH는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보여달라. 다 이런 거에서 질문을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LH의 답변은 뭐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스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다시 그 LH의 그 답변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그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 가운데 그 센터에다가 가스 시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뭐 LH 뭐 말을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했대요. 가스 시설이 먼저 들어왔죠. 네. 네. 그러니까 LH 답변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설명드리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설명에는 초안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 중이니 주민 대표를 통해 요청하기를 바란다. 저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고덕면하고 뭐 지제동 이런 데서 지금 공람을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의견서 제출 그게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주민 의견서를 수렴한다고 하면은 그게 그 얘기를 들어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 받아주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반도체 가스 공장 얘기가 나오죠. 삼성 반도체 가스 공급 시설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를 링크하여 분석한 결과 문제 없으며 완충 공간을 배치하여 위험을 줄일 예정이다. 그래, 그 담당자가 뭐라 그러냐면 가스 공장에 환경 영향 평가했던 자료를 받아봤대요. 네. 받아봤더니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LH에서는 거기를 한번 뭐 이렇게 삥 둘러서 완충 지역을 만들 거니까 별 위험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 글쎄요, 완충 공간은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뭐 무슨 방탄복 입는 것도 아니고 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뭐 이렇게 해서 네.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네. 뭐 트랩이라 그래서 이제 그 쉽게 하면 쥐덫을 생각하면 되는 네. 거예요. 포획들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도일천에다가 통발을 2개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여기 뭐냐 여기를 박스를 이렇게 2개를 한번 쳐보시죠. 이렇게요. 예, 그 안에 거 이제 N쪽 거 한번 읽어보시죠. 자, 문헌조사에 보면은 총 24종 예. 삭이 있어요. 예, 삭. 수달, 수원 청개구리, 맹꽁이, 금개구리, 큰 기러기, 노랑부리, 저새, 예. 원앙, 큰 고니, 참매, 새매, 독수리, 큰 말똥가리, 황초롱이, 대모 잠자리 등. 자, 저런 거를 이제 이 지제 지구에다가 저건 이제 문헌으로 네. 이제 조사를 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현지 조사를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총 5종. 예. 삭, 원앙, 이게 관기러기인가요? 큰 기러기, 독수리, 황조롱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원주민분이 맹꽁이보다 못하냐.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몇 개월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조사를 네. 다 했는데 그 사이에 원주민들한테 이 발각도 안 되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은밀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얘기도 없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맹수지요. 우리나라 지금 호랑이가 없는 그 산야에 삭이 뭐 거의 뭐 그 탑이죠. 그런데 네. 저게 있다는 게 좀 그렇고 뭐 원앙은 여기 도일천에 또랑물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있을 거고 큰 기러기는 거기에 저 우리 들판이 많으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렇게 올 거고 뭐 독수리도 있고 황조롱이도 있고 생각보다는 동식물이 별로 없다는 거. 그러니까 총 24종의 이제 문헌이 있었는데 좀 5종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네, 5종이 있고 여기를 박스를 한번 쳐보시죠. 네. 구분 여기 된 거. 여기요. 여기 보면은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식생이 이렇게 뭐 나무라든가 수풀이나 이런 것들이 1등급이라고 보호를 해야 되죠. 네. 2등급도 그러죠. 근데 3등급은 0.2%, 4등급은 3.4%, 5등급 개발하기 너무 좋은 거 96.4%. 네. 얘기할 거 없죠.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이게 뭐 환경적으로 걸리는 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없고 단지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걱정이 됐는데 이날 성명회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 제가 생각해도 내가 LH 직원이라 해도 생각보다 괜찮네.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갔네. 이 정도로 끝나버린 거죠. 근데 LH에서는 여기 이런 것처럼 이런 뭐 세린시설 이런 건 어차피 토목공사니까 다 하는 거죠. 저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의외로 우리 지역이 저렇게 뭐 그 1급 뭐 이렇게 뭐 그냥 동물이라든가 수달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식생들에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지제하고 방충리에 뭐 산이 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LH상에서 너무 편안하게 갔다. 너무 편안하죠. 네. 네, 너무 편하게 간 거죠. 이런 걸 진행하면서 뭐 이렇게 비대위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원주민들한테 한 번도 통보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그 이제 원주민들, 그러니까 수용민들에 대한 법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힘이 안 실린다. 네. 네. 너무 이제 LH, 그러니까 국가 쪽으로 너무 이제 불공평한 법 조항이 아닌가.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뭐 우리가 동물보다 못하냐라고 했는데 좀 이제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맹꽁이보다 못하냐, 네. 삭보다 못하냐 이 얘기를 하니까 박수가 엄청 나왔거든. 완전히 동감해. 이렇게 다 나오도록 우리한테는 주상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가 없다는 거. 네.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아, 참. 그리고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했고 대차는 문제 없어요. 요거 한번 읽어주죠. 지제동 원주민분. 자, 이 부분이에요. 예. 평택 지제동 원주민 한 분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주민분들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맹꽁이 상만도 못하냐? 예. 나무 동물만도 못한 존재냐? LH가 하는 일을 원주민들은 알 수가 없다. 예. 소통이 없다라고 항의하자 많은 원주민들께서 호응하였습니다. 호응했어요. 그래도 LH는 꿈쩍도 안 해요. 답변을 볼까요? 예, 네. LH 답변을 한번 보세요. 네, 답변을 볼게요. 일간지와 지방지를 통해 2번 신문 공고를 했다. 아니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 예. 현수막을 걸었다. 예. 원주민들은 본 적이 없대요. 예. 현수막을 어디다 걸었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현수막이라는 거는 알리기 위해서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다는 게 현수막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원주민들은 본 적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 참석 안내문 발송에 대해서도 우편이죠. 예. LH에서는 지주 개인별 통보는 개인정보라 어렵다. 예. 개인정보는 평택시에 있지 LH는 그 협조부문 보내서 전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제가 아까도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평택시 땅을 그냥 수용하잖아요. 네. 그럼 평택 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적어도 시에서 과장이나 국장 정도 한 명은 와야죠. 네. 그리고 이게 수용이 되고 그러면은 많은 세금이 또 평택시로 또 들어가잖아요. 네. LH는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LH 놈들은 하는 짓거리가 저러니까. 근데 지금 정말 이 원주민들 생각한다 그러면 평택시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시는 결국 지자체도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위해 존재하는 예. 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원주민들은 평택시 땅을 수용하는데 공기관끼리 업무 협조가 없느냐고 항의하였다라고 예. 합니다. 아,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래도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LH에다가 이제 큰 소리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자료 줄 테니까 너네가 우편 발송해가지고 네. 최대한 많은 원주민들한테 알리고 참석하게 해라.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LH도 생각하기를 왜 그 소공연장에다 했겠냐고요. 그 좌석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얘네들이 몰래 하면서 뭐 신문에 냈다 그러지만 몰래 하면서 최소 인원이 와야지 또 말썽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평일 오전에. 예. 네. 아, 참. 답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해서 뭐 그냥? 이런 새로운 시설 이게 뭐가 그냥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뭐 내용들은 자세히 볼 필요가 예. 없이 그러니까 LH에서 이런 거를 내용을 배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적인 근거와 검토는 끝났다. 예. 법적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이제 고덕 원주민 한 분이 네. 아마 이제 이쪽에 그 지제동에 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우니까. 예, 고덕 네.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고덕 신도시 원주민분께서 국제대로와 수변공원을 예로 들면서 LH는 고덕 신도시를 졸작으로 만들었다. 네. 역량도 안 되는 LH가 또 지제를 개발하려고 하냐. 네. 고덕 신도시는 인프라가 지금 엉망이다. 네. 땅 장사나 하려는 LH는 해체해라. 예. LH는 평택시가 추진하던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내버려두고 지제 역세권 개발에서 손을 떼라. 제가 완고하게 이랬었는데요. 우리 이제 고덕 신도시 국제대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막 편도 1차로 이렇게 했는데 막 길이 막 엉망이고 수변공원도 지금 가면 풀이 그냥 막 그냥 이게 공원인지 뭔지 그냥 야산인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분이 조목조목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도 안 되는 LH는 지제 개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저 미군이 쓰던 알파 탄약고도 거기다 1단계로 딱 집어넣고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렵게 항의하고 항의해서 거기다가 그 초등학교 넣었잖아요. 중학교 넣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놓고 또 여기다 지제에다 또 하려고 하냐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덕에서 지금 제일 거주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뭐냐면 뭐 이제 주차 문제, 뭐 도로 문제, 뭐 신호 연동 문제 여러 가지들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아니 고덕신도 그러니까 지제 역세권 지금 수용하듯이 고덕신도시도 수용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교통 영향 평가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평가 한 게 이 모양이냐? 근데 너네가 또 이거 평가했다고 해서 잘 만들겠다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고덕 신도시 땅보다는 지제 땅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LH는 고덕에서 재미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 더 좋은 지제에 가서 얼마나 돈을 남기려고 이렇게 우리 모르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게 참 이게 답답하네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형식적인 거예요. 뭐 절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제동 쪽에 이제 환지 추진위원장이 이제 7가지 건의를 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그 건의문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환지 추진위원장께서 LH는 강제 수용을 전면 중단해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전면 거부한다. 평택시는 기존의 환지 방식을 다시 추진해라. 평택시장은 2021년에 개발행위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에 대한 사과를 해라. 국토부 LH 평택시는 토지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 국토부 LH 평택시는 강제 수용 방식을 포기하고 수용 환지 방식을 혼용해라. 평택시장은 기존대로 환지 방식을 재추진하면 지주들은 반대하지 않겠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거의 7가지가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 이렇게 하다가 근데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뭐 환지 방식을 혼용하지는 LH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택시 관계자가 안 오는 거죠. 욕먹을 거 당연하니까. 그리고 뭐 평택시가 여기 뭐 설명회 와야 할 이유도 없고, 제가 이거를 3월 달에 이게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안이 온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제 2번 출구거든요. 이 도로가 있거죠. 그죠? 기존에 지금 4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지제역이 엄하게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대로 가면은 지제역 2번 출구가 도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러셔서 이게 상권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러네요. 저희가 근데 대안 1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도로가 없고 상업지구가 이제 양쪽으로 크게 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양쪽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29%에서 24.7, 상업지역도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요걸 조금만 더 선보면은, 그리고 제가 요 주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왜냐하면 초역세권에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신혼부부 저런 데다가 신혼 희망타운 같은 이런 거 여어놓으면 얼마나 초역세권이잖아요. 저기는 뭐 그리고 요것도 괜찮거든요. 요게 불과 뭐 한 500여 m 밖에 안 되니까 요 주거에다가 청년들, 신혼부부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LH가 함부로 못하고 서로 좀 협의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은 이제 어디 쪽 뭐 비대위원장은 공공주택법이 잘못되었다. LH는 공공주택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OECD에도 없는 악법이다. 공공주택법이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해서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10%인데 50% 정도는 감면해달라. 악법인 공공주택법은 유지하면서 강제 수용하면서 양도세 10%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간접 보상을 강화해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주자 택지를 주는 것과 같이 LH는 지제동 토지를 수용하여 땅 장사에서 번 수익금을 토지주들에게 나누어 보상해라.
LH에서 환지 방식을 혼용한다면 뭐 반대하지 않겠다. 예, 이거는 이제 거의 한 7가지 LH에다가 네. 전에도 이렇게 공식으로 제의했던 거거든요. 네. 공공주택법이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어요. 네. 아주 오래전에.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네. 많은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강제 수용이 잘 먹혀들었죠. 새마을운동 한참 하니까. 예,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이었대요. 근데 공공주택법은 그대로 수용하는 거 이런 거는 그대로 네. 있으면서 양도소득세가 점점 줄어들더니 최근에 뭐 3기 신도시 이런 데는 10%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법을 바꿔서 한 50% 정도로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접보상을 좀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하면 이주택지 이제 그거 하나만 주는데 아파트 분양권도 주고 이주택지를 2개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좀 줬으면 어떻겠냐. 왜냐면 이주택지를 저거를 땅을 또 사서 그 비싼 건축비를 줘서 집을 지으려면 힘들지 않느냐. 근데 아파트 분양권을 주면은 내 땅 주고 분양권으로 가고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쪽에서는 뭐 이제 표면상으로 반대하지만은 속으로는 약간의 찬성. 그 대신 우리 원주민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간접보상 같은 것도 좀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간다고 LH에서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키죠. 그래서 네. LH 담당 직원이 딱 2마디만 하는 거예요. 법 개정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니 주민들이 건의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주민분들께서는 LH에서 건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안 맥혀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제 입법사항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니까 네.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라 이 얘기예요. 자기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전에 나와 있던 그런 이제 토지 이용 계획들이죠. 네, 컴팩트시티 토지 이용 계획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읽어주시죠. 자, 원주민분들의 요청은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예정이죠. 예.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2025년 1월 5일로 연기를 해달라.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24년 12월로 이게 지구지정이 되면은 작년도 23년 네. 표준시 공시지가가 적용을 받게 되는데 12월하고 1월 5일하고는 사실은 날짜가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식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25년 1월 5일 날 지구 지정을 해버리면은 24년도 이제 저 표준시 공시지가를 적용을 받으니까 토지 보상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 표준시 공시지가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제 수용한다면 원주민한테 합당한 대책을 세워라. 예. 원주민분들께 통지하여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해라.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4,221명 그 개인 뭐 그냥 전부 다 편지를 띄워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라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이미 법적으로는 네, 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주민과 협의 없는 모든 일은 무효다. 예. 고덕신도시에서 땅 장사에서 큰 수익을 본 LH가 고덕신도시보다 더 좋은 위치에 지제역세권에 손대려 하느냐. 예,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만일 지제역세권이 예정대로 잘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덕신도시가 조금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면도 약간 멘트에 넣더라고요. 네. 지제 컴팩트 시티에는 상업시설 면적이 너무 높다. 네. 평택시는 왜 LH로 사업을 넘기려 하느냐. 네. 평균 보상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1의 2에서 2.5배 정도로 예상이 된다. 예. 민관공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어 킥오프했다. 3월에 모임을 가졌고 5월에도 예정이 되어 있다. 아, 맨 마지막 거는 이제 LH 직원이 한 얘기고 네. 그 위에 이제 보상가는 표준시 공시지가에 2배에서 2.5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모여서 있는 분들의 그 말을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3기 신도시에서 보상가가 표준시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보상가가 얼마 정도 이렇게 받을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우리 이제 비대위 쪽에서는 공시지가의 한 3.5배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표준시 공시지가의 대략 한 2에서 2.5배라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이제
예, 이거는 맨 네. 마지막이고요. 이제 마지막 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내 설명의 후기를 좀 올려놨거든요. 네. 예. 후기요. 예. 후기 한번 보시고 예.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의 후기. LH는 큰 반발 없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별로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한 6, 7명 정도 제가 메모를 다 해놨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LH 직원이라 그래도 이거는 생각보다 수월했다? 수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LH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주민분들의 설명에 방해 또는 저지가 있을 경우 설명회를 생략할 법적인 근거를 미리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참. 평택시 지제동 일대 137만 평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는데 평택시장을 비롯하여 평택시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전날 4월 30일 날 그 뒤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오전에 평택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있죠. 네. 모임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안 오죠. 아니, 여기를 참석한다는 건 욕을 먹으러 오는 거니까. 그 시기적으로 일단 네. 총선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활동 아직 임기가 시작을 안 해서 네. 당선인들은 이런 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LH는 법적인 절차대로 주민 설명회를 무사히 물음표를 넣었어요. 네. 치렀기 때문에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랬었어요. 저는 뭐 그 지제나 방충리에 땅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 했거든요.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설명회가 큰 반발 없이. 그러면서 쟤네들은 예정된 그런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이제 그 양쪽 비대위 그쪽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쪽 비대위에서는 동의서를 1,100몇 장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필요한 동의서는 2,100장 정도인데 그리고 양쪽 비대위가 좀 합쳐지면은 2,100장은 아직까지 한 7개월 정도 그 여유가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은 설명회를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참관을 하셨죠. 예. 참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은. 그리고 이제 뭐 설명 후기까지 안내를 해주셨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물론 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3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들어도 뭔가 속이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LH 그 사회 보던 분이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냥 끝물이 그냥 막 그냥 떠들다가 네. 그걸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LH도 이제 국가 기업이 공기업이에요. 네. 공기업은 결국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주민들을 위한 기업인데 국민들을 위한 그런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네. 결국은 이렇게밖에 지금 볼 수가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LH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뭐 지자체 평택시라든가 원주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비대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쯤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좀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듯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예. 서로가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원활히 좀 합의가 돼서 알겠습니다. 저 다음에도 또 저희가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예. 뭐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방송 시간이 길어졌는데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